오늘은 제 이웃정 할머니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의 외로움에 관한 걱정을 넘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마음속에 안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하며 남은 삶을 함께 나눌 반려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결혼은 비극으로 변하며 할머니를 고통스러운 나날로 이끌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할머니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재혼 상대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공동생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의 재정을 악용하려 들고 양쪽 자녀와의 갈등까지 일으켰습니다. 정 할머니는 원래 평온한 노년을 반려자와 함께 보내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어요. 그녀는 노년에 내린 잘못된 결정이 평생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던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로 그녀를 밀어넣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며 누군가가 곁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노년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정 할머니는 올해 66세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 동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편하지. 이 나이에 내가 누구를 또 만날 수 있겠어?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저 자신을 달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날마다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집은 이제 무겁도록 고요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눌 사람이 없어 찬 밥만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가슴은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아무도 날 구해줄 수 없겠지.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방치될 수도 있어.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즈음 72세의 최할아버지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가 정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는 식료품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소박한 행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은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의 상황과 맞물려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은 정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정이 그녀를 어두운 나날들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최 할아버지가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몸이 아플 때 그는 직접 약을 가져다 주었고, 시장에 갈 때는 항상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자 먹던 쓸쓸한 식사 자리는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정 할머니의 가슴 깊이 스며들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왜 두 사람처럼 멀리 살아야 하나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은 오랜 외로움에 익숙해진 정 할머니의 마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너무 고달파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서로를 돌봐주면서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최 선생님. 우리 함께 살아봐요.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고, 정 할머니는 가슴 가득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끝이야.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나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첫날, 최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게 삽시다. 정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데 4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며 정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60만 원이 필요한데 꼭 갚을게요. 그리고 매달 요청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투자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8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그러자 최 할아버지의 얼굴은 금세 굳어지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돈을 훔치기라도 했나요? 정 할머니는 그를 믿었던 자신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인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정 할머니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 좀 도와줘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정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아닌데. 왜 내가 도와야 하지? 하지만 갈등을 피하고자 그녀는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재혼한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지. 그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다음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문제로 관계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최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부부 사이에 재정을 나눈다니? 당신. 내가 당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춰 힘주어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 몰라요? 그의 눈빛은 무섭게 변했고 정 여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다정하고 온화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제야 정 여사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늦었다. 재혼이라는 결정은 그녀에게 고민과 걱정만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그녀를 몰아넣었다.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최 씨 아버님의 딸이에요. 정 여사는 얼떨떨해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말했다. 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시죠? 그때 최 씨가 뒤에서 걸어오며 크게 웃었다. 내 딸이 놀러 왔어. 어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랑 인사드려. 그날 이후 정 여사의 집은 더 이상 평온한 곳이 아니었다. 그 집은 점차 최 씨 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딸이 가끔 찾아오는 정도였지만 방문 횟수가 점점 잦아져 거의 매주 집에 들렀다. 아빠, 먹을 거 있어요? 정 여사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자 그의 딸은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요리를 제일 잘하세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차례로 나타났다. 어느 날 최 씨는 갑자기 선언하듯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내 아들 가족이 놀러 올 거야. 정 여사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갑작스럽네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손주들 보는 것도 가끔은 좋잖아요. 하지만 그 주말, 그의 아들 가족은 대규모로 찾아왔다.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고 온 집안을 어지럽혔다. 그의 아들은 소파에 편히 누워 정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저희는 잠깐 쉬어야 해서요. 정 여사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그들이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밤늦게까지 머물렀고 저녁 식사도 그녀의 집에서 해결했다. 저녁이 끝난 후 아이들은 거실을 어질러 놓았고 뒷정리는 온전히 그녀 몫이 되었다. 그날 밤 정 여사는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니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최 씨는 이해하는 대신 화를 냈다. 뭐라고? 내 가족이 놀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면 당신이 내 가족이 싫다는 건가? 정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마 내 자식들이 싫다는 거야? 나는 당신 가족을 다 받아들였는데 당신은 이러는 거야?
정 여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제 가족이요? 당신이 제 가족 때문에 무언가를 참아야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이후로 최 씨의 가족은 더욱 자주 집에 들렀다. 그들은 정 여사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정 여사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조차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남편 가족을 위한 무료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최 씨가 갑자기 제안했다. 여보, 이 집 등기부등본에 우리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게 어때? 어차피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 정 여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최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비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작은 일도 못 해주는 거야? 우리가 부부 아니야? 정 여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전 남편과 함께 지은 곳이에요. 이 집은 제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최 씨는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당신 남편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결국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최 씨는 화를 내며 문을 꽝 닫았다. 정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인 걸까? 그때부터 최 씨는 은근한 말투로 계속 압박하기 시작했다. 부부끼리 재산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당신이 이렇게 속 좁을 줄은 몰랐어.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끌어들였다. 당신이 공동 명의를 거부하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 사는 동안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잖아. 부모라면 자식 생각을 해야지. 정 여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긴 내 집이에요. 왜 내가 당신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죠?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너무해. 내가 당신 가족을 받아들였듯이 당신도 내 가족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어이없는 말들에 정 여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당신이 말하는 내 가족? 당신은 내 가족으로 인해 뭔가를 견딜 필요가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결국 정 여사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최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진정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달콤했던 사랑의 말과 약속들은 모두 그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으며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집도 잃고 남은 삶도 망가질 거야. 선택해야 해. 이 결혼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끊어낼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가 뭘 해야 하지? 혼자 사는 건 외로울지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거야. 최 씨가 점점 더 뻔뻔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처음에는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다른 제안을 꺼냈다. 집을 팔자. 우리가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겠어? 팔아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자고.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부터 그가 노린 건 내 재산이었나? 그녀가 단호히 거절하자 최 씨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그는 다정하거나 온화하지 않았다. 대신 비난과 냉소, 그리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군. 그렇게 속 좁게 살 거였으면 왜 재혼을 했어?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의 의심은 어느 날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녀가 최 씨가 몰래 집문서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 재산만을 노렸던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조용히 결심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착하게 최 씨와 마주했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최 씨는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화를 내며 말했다. 이혼.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최 씨는 즉시 태도를 바꿔 요구하기 시작했다. 좋아. 그럼. 하지만 난 보상금을 원해. 우리가 함께 산 시간도 있는데.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순 없잖아. 정 여사는 충격에 빠져 물었다. 보상금이라고요?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당신이 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나 있어요? 최 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도발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도 걸어보시지.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뭐 할 건데? 혼자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그걸 감당할 자신은 있어? 정 여사는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정 여사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 씨는 끊임없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정 여사는 굴하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온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몇 달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정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평생 힘들게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혼 후 정 여사는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결혼은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야. 잘못된 결혼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은 매일 자신을 착취하고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제 정 여사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지키며 남은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기로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잘못된 재혼은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야.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새해에는 건강과 성공,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